갑시다. 자, 오늘 미적분 첫 시간부터 이제 좀 할 건데요. 미리 얘기하지만 굉장히 빡센 수업일 겁니다. 이제껏 그 수업보다도 어떤 수업보다도 되게 빡센 수업이므로 잘 들으셔야 되고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왜 좋을 것 같다, 좀 피곤할 것 같다, 어떻게든 잠을 깨우는 방법을 좀 선택하시고, 옆에 있는 교탁을 제가 갖다 놓은 이유는 저기서 서서 들어도 되니까 편하게 쓰셔도 된다라고 해서 갖다 놓은 걸 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갖다 놓으셔야 됩니다. 저 교탁을. 알겠죠? 그래서 편하게 쓰시면 되고요. 미적분의 양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상이 있죠? 또는 수원이 있죠? 그거에 비해서도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더 많습니다. 양은 훨씬 많기 때문에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됐죠? 자, 오늘 미적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적분은요, 단원부터 좀 보도록 합시다. 단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좀 봅시다. 일단은요, 수열의 극한이라고 해서 크게 두 가지를 배웁니다. 크게 두 가지. 그게 누구냐면요, 첫 번째는 진짜 극한을 배우고요. 두 번째는 급수라는 걸 배워요. 급수라는 걸 배우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영어로는 시리즈라고 되어 있어요. 시리즈. 여러분 혹시 시그마 기억나십니까? 시그마가 뭐였어요? n번째까지 합을 기호를 통해서 나타냈어요. 맞아요? 그 n자 높인 거 있잖아요. 이거. 그쵸? 이거 높인 거 있잖아요. 그쵸? 이거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러면서 쭉쭉쭉쭉 더하는 거. 였다면 그런 거였다면 급수는 어디까지 더하는 거냐면은 끝까지, 무한대까지 더하는 것을 급수라고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원으로는 이제 미분법이 있고요. 미분법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진짜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로는 지수, 로그, 삼각함수에 대한 극한과 미분법을 배웁니다. 지수, 로그, 삼각함수에 대한 전부 극한과 미분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미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활용, 도함수 활용처럼 그 친구가 있는데, 이 활용에는 여러분이 아는 거 있습니다. 접선, 방정식, 부등식 활용, 속도, 가속도, 이거 다시 나옵니다. 여기 그래프까지 그대로 나옵니다. 극대극소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세 번째 단원으로는 적분법이 있는데요. 적분법에는 당연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정적분 그리고 정적분이 있습니다. 부정적분과 정적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됐죠? 거기에다가 이제 정적분 활용밖에 없어요. 그 활용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넓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넓이에서 확장을 해서 부피로 갑니다. 이번에는 부피까지 확장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곡선의 길이, 그리고 네 번째로는 속도와 거리, 우리 했던 거, 이번에 기말고사 고민했던 거리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겁니다. 됐죠? 근데 이 부정적분과 정적분 안에서 기본적인 친구도 있지만 어떤 친구도 있냐면 치환하는 친구도 있고 부분적분법이라는 친구까지 있습니다. 부분적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됐죠? 부분적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적분이 왜 넓이인가를 증명하는 것이 활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활용에. 정적분과 급수와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됐죠? 그런 내용까지 적분법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중간고사는 어디서 보통 끊기냐면요. 일반적이에요. 아주. 됐죠? 한 학기 안에 미적분을 끝낸 학교의 기준을 따졌을 때는 여기까지가 중간고사입니다. 그리고 여 뒤로부터는 싹 다 기말고사입니다. 기말고사인데 참고로 중간고사까지가 할만하고요. 할만한 걸로 따지자면 기말고사는 박 터집니다. 이유는 활용 두 개 다 들어갑니다. 그대로 통째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접선부터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적분 활용 끝까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범위가 더 넓어요. 생각보다 넓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빡세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왜 빡센가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이거 시험 쳐봐서 알잖아요. 정적분 했을 때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분수도 나오고 계산법도 복잡하고 이러다 보면은 꽤 오래 걸립니다. 생각보다. 그 내용이 많은데 이 부분적분법이라는 놈과 여기 활용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해요. 그래서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려요. 이미 시간부터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말고사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됐죠?
그리고 중간고사까지에서는 공식들이 많습니다. 공식들이 많습니다. 기말도 당연히 있긴 하지만 기말에 비해서 중간보다 훨씬 많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공식을 잘 정리해서 기억해 달라고요. 됐죠? 단 이 공식들은 누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전제로 하냐면은 수학 1과 수학 2에 있는 모든 공식을 다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공식이요. 그래서 만약에 모르는 공식이 있으면은 제가 중간중간에 적을 거 아니에요. 됐죠? 그럼 적으면은 이 노트에다가 여러분들이 조금씩 좀 적으면서 미리미리 좀 챙겨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연습장처럼 써도 되고요. 뒷부분으로부터 적을 때는 공식들을 적는다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오늘 할 내용부터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페이지 10쪽부터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됐죠? 오늘 내용은 그래도 여러분이 좀 많이 할만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할만할 수 있습니다. 자,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수열이 뭐였나? 자, 수열은요, AN이라고 하는 n번째 항을 의미했어요. n번째 항. 맞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수열이 있어요? 등차 수열도 있고요. 등비 수열도 있고요. 피보나치 수열도 있고요. 이상한 수열도 있습니다. 이상한 수열이. 어떤 수열이에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1, -1, 1, -1, 1, -1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수열도 있어요. 이것도 수열입니다. 첫 번째는 홀수 번째는 1, 짝수 번째는 -1 나오는 수열입니다. 됐죠? 규칙만 있으면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규칙만 있으면. 됐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수열의 극한이 언제 수렴하고 발산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수렴과 발산이라는 기호를 쓴다는 것은, 말을 쓴다는 것은 언제 썼냐면 수2에서 썼어요. 수2 우리 첫 단원이 뭐였어?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하면서 우리 이런 거 했어. 리미트라는 기호를 처음 했습니다. 저 리미트 이렇게 씁니다. 처음 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 플러스 2는 뭐 이런 거 물어봤단 말이야. 맞아요? 이 의미가 뭐였어요? 라고 질문하면 이런 거였어. x가 1로 가까이는 갑니다. 가까이는 갔지만 아직 도착하기 전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x가 1이라는 건 아니라는 건 아직은 아니야. 근데 1에 정말 근접했어요 라는 뜻이야. 1에. 맞아요? 그때 이 값은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y 값은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라고 했을 때는 그냥 대입하면 됐죠. 그냥 3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야. 3이요. 맞죠? 맞나요?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값으로 나왔을 때 우리 뭐라고 했어요? 우리 값으로 나왔을 때는 수렴합니다. 수렴합니다. 됐어요? 대표적으로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0x제곱분의 1 이런 거 있어요. 됐죠? x제곱분의 1 어떻게 돼요? 0분의 1이 돼요. 0분의 1이라는 게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맞죠?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거를 무한대로 갑니다. 한없이 커지는 쪽으로 갑니다. 0분의 상수는 무한대라고 합니다. 됐죠? 0에 아직 도달하지도 않았지만 근처에 가면 갈수록 엄청 큰 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대라고 얘기했었어요. 됐죠? 우리 이럴 때 뭐라고 하는 거야? 발산이라고 합니다. 발산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좀 하자는 거야.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수열의 극한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맞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수열 가지고 할 거야. 그럼 선생님 리미트 an 하는 거 알겠는데요. 그럼 수열은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는 거야. 어디로? 얘는 1로 보냈다. 얘는 0으로 보냈다. 그럼 얘는요? 이거야. 얘는 어디로 보내요? 이 질문일 때 우리는 수열에 대해서는 맨 끝을 보고 싶었던 거야. 맨 끝. 그래서 무한대로 갈 때, 가장 컸을 때 어디로 가까이 갑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셨어요? 무한대로 간다는 표현? 됐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첫 번째 AN이 2, 4, 6, 8 이렇게 가는 등차 수열이었다. 등차 수열이었다. 그러면 AN은 뭐가 돼요? 얘는 EN이라는 친구가 될 겁니다. 됐죠? 그러면 리미트 AN, N을 무한대 보내버리면 어디로 갈까요?가 질문이야. 그럼 어떻게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EN인 거야. 맞잖아요. 바꿔치기 한 거야 그냥. 그럼 어떻게 돼요?
n 자리에 무한대 넣어버리면 그냥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무한대가 되버리는 거예요. 얘는 발산인 겁니다.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발산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AN을 2, 4, 8, 16 이렇게 가는 등비수열이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이 n제곱이라는 일반항을 적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2, 4, 8, 16 하면서 점점 어떻게 돼? 커지기만 해. 32, 1024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높아지기만 한단 말이야. 얘도 무한대요. 얘도. 근데 세 번째, AN을 1,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로 가는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친구야. 공비가. 됐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데 생각해봐. 어디에 가까워지겠어? 1024분의 1, 만분의 1, 10만분의 1 이런 식으로 가까워지는 거야. 맞죠? 그럼 어디에 가까워져요? 몇 분의 1? 결국엔 무한대분의 1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2의 n제곱분의 1이 되는 거니까 형태가. 그래서 얘는 0으로 수렴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렴합니다. 됐어요? 값이 나오면 수렴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AN이 이런 수열이야. 계속 1만 나오는 수열이야.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뭐예요? 계속 1만 나왔으니까 끝에 가도 뭐만 나올 것이다? 1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다섯 번째, 먼저 적어버렸네. 자, AN을 1마일이라고 했다가 이 친구 있죠? 이 친구라면 무한대가 누굴까요? 이거야. 무한대가 누굴까요? 무한대가 홀수 번째인지 짝수 번째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무한대는 상태입니다. 커지는 상태입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몰라요. 맞죠? 그럼 얘는 1이 될지 마이너스 1이 될지 몰라요. 라는 거야. 몰라요. 됐어요? 그것을 우리는 진동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합니다. 수렴과 발산도 사용하긴 하지만 됐죠? 얘는 값이 정해지진 않아요. 값이 정해지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을 발산이라고 일단 표현을 합니다. 값으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발산이긴 하지만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그래서 우리는 진동발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동발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선생님, 이 친구도 진동 아니에요? 1,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맞아, 얘도 진동합니다. 수렴이긴 하지만 진동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왜? 풀말을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래서 진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동. 됐죠? 자, 그럼 우린 세 개를 알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다? 값이 나오면 수렴한다. 두 번째, 값이 안 나오면 발산한다. 세 번째는 왔다 갔다 하는 친구가 있다. 그거는 진동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진동이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혹시? 그러면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무한대로 보내는 걸 생각하는 거잖아. 맞죠? 무한대로 보내는 거면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수투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무한대랑 관련된 친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무한대랑 관련된 친구. 함수의 극한 중에서 바로 어떤 형태들이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열 자체가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수도 있고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일 수도 있어요. 됐죠? 우리 이거는 복습을 좀 할 겁니다. 됐어요? 이따가 좀 복습을 할게요. 자, 예제 1번으로 봅시다. 자, 한쪽 넘겨볼게요. 자, 예제 1번 보시면요. 수렴하고 발산하는지 확인해주세요. 이거야. 됐지? 자,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할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첫 번째 친구 n분의 1이라면 이라는 거야. 가정하면 됐어? 자, 가정하면 어떻게 돼? n에다 무한대 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무한대분의 상수야. 무한대분의 상수는 어디로 간다? 무한대가 커. 앞서 너무 커. 그러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0으로 수렴합니다. 됐어요? 0으로 수렴합니다. 우리는 무한대만 따지는 겁니다. 알겠죠? 왜 그러겠어? 수열의 n이라는 그 친구는요. 넘버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음수로 가지도 않아요. 그 친구는. 자, 두 번째 친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n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친구 n에다 무한대 넣었다 생각해봐. 그럼 뭐 돼? 무한대 더하기 1이야. 무한대 더하기 1 뭐야? 그냥 무한대입니다. 얘는 발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발산합니다. 세 번째는요 12쪽이에요. 찬영씨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마이너스 2n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도 넣어봐. 무한대 넣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무한대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럼 얘 곱해봤자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도 뭐가 돼요? 당연히 발산이 될 겁니다. 당연히 발산이 될 겁니다. 네 번째로는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코사인 n 파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갑자기 코사인이 등장을 했어요. 코사인.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삼각함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됐죠? 자, 사인과 코사인은요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생긴 모양이 사인이고요. 그리고 네롱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코사인 형태입니다. 됐죠? 혓바닥 내밀고 있는 게 코사인이야. 알겠지? 자, 이렇게 됐을 때 코사인은 왔다 갔다 해서 어디랑 어디로 왔다 갔다 해? 다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왔다 갔다 할 뿐. 어떤 수로 정해진다 안 정해진다? 안 정해집니다. 왜?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똑같은 거 나오거든. 뭐 나올지 모르거든. 맞잖아. 그래서 얘는 진동이면서 발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발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혹시? 그러면 얘도 결국 기호를 뭐 썼어? 기호를 계속 리미트라는 기호를 썼어. 맞아요? 리미트라는 기호 썼어. 그럼 리미트는 우리 성질 5개가 있었어. 뭐가 있었어? 덧셈일 때, 곱셈일 때, 뺄셈일 때, 나눌셈일 때, 실수배일 때 따로따로 계산해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다만 우리가 이제 보는 미적분은요. 자, 리미트가 어디로 갈 때냐면요. 무한대로 가는 존재예요. 무한대로 가는 존재. 무한대로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수렴할 때만 쓰는 겁니다. 수렴할 때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bn이 n으로 간다. 둘 다 수렴할 때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an 더하기 bn 또는 빼기를 하든 이럴 때만 둘이를 대입해서 L 플마 M이라고 적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렴하지 않으면 못 적습니다. 수렴하지 않으면 못 적습니다. 됐죠? 저는 13쪽에 있는 개념을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또 어떤 것도 되겠어요? 당연히 실수배 C 곱하기 AN이 있었어요. 그럼 뭐라고 하는 거야? 얘는 CL이라고 적는 겁니다. C가 따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럼 누구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an 곱하기 bn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lm이라고 적어도 되고요. 다만 나눗셈은 누구 제외해야 되냐면은 얘는 n분의 l이긴 하지만 m이 절대 0이 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0이 되면 안 됩니다. 0 되면 큰일 날 겁니다. 됐어요? 그럼 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냥 기본적인 리미트 성질을 갖다 쓰고 있다.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찬영아 졸리면 서서 들어. 알겠지? 자, 3번 문제로 가봅시다. 페이지 15쪽이고요. 자, 그래서 3번 문제가 너무 쉬워요. 우리 아는 거 쓰자는 거야. 3번 문제 보자. 첫 번째 거 뭐 나와야 되겠어? an 더하기 bn이래 그냥. 뭐 나와야 되겠어? a는 4로 가고 bn은 마이너스 3으로 가니까 정답은 그냥 1이 되겠지 뭐. 이런 거야. 여러분이 아는 대로 답 적으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2번 답은 뭐겠어? 계산해봐 이거야. 2 곱하기 4 빼기 5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계산하겠지. 그럼 23 되겠지 뭐. 맞나요? 그럼 세 번째 거는요. 곱하래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야. 네 번째 건 대입해서 나누래요 이거야. 그치? 밑에 마이너스 9 위에도 9 정답은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나올 거라고. 안 어려워. 그러니까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잖아. 그치? 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3 플러스 n분의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본다고? 너는 생각해봐. 그럼 얘 무한대분의 상수대. 무한대분의 상수는 뭐라고? 아까 여기 앞에 있어요. 무한대분의 상수는 0으로 수렴한다. 됐어요? 0으로 수렴한다. 얘 없다는 거야. 그럼 정답 뭐야? 그냥 3이라고 하는 거야.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n제곱분의 2n 플러스 1.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누구 차수가 더 빨라요? 분자가 빨라요? 분모가 빨라요? 당연히 압도적으로는 분모가 빠릅니다. 제곱이 훨씬 무한대로 빨리 간다는 거예요. 더 큰 수로 간다는 거예요. 맞죠? 제곱이 훨씬 더 빨리 갑니다. 됐죠? 제곱이 더 빨리 가면은 얘 답은 그냥 0입니다. 그래서 그럼 선생님 이 형태가 어디서 많이 보던 형태인데요. 수투에서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바로 이 친구입니다. 됐죠? 복습을 좀 해볼게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계산법은 어떻게 썼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기입니다.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기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본다면 이런 느낌인 거야. n제곱으로 나누라는 거야. n제곱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1분의 n분의 2 더하기 n제곱분의 1 이렇게 적어달라는 거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위아래를 나누라는 거야. 됐어요? 나누면 얘들은 어디로 가? n이 무한대로 가니까 0으로 둘 다 가버려. 무조건 0으로 가버려. 그러니까 남는 게 뭐야? 1분의 0이 되니까 0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하지만 우리 이 방법을 잘 안 썼어. 그래서 이거 가지고 꼼수를 하나 찾아낸 거야. 꼼수를 찾아냈는데 그게 뭐였냐면 분자의 차수가 분모보다 클 때, 분자랑 분모랑 차수가 같을 때 분자가 분모보다 차수가 작을 때로 나눠가지고 바로 그냥 암산 때려버린 거야. 바로. 분자가 크면요 그냥 무한대로 갑니다. 차수가 분모가 크면, 지금 분모가 큰 거거든요. 분모가 크면은 무조건 0입니다. 근데 둘이 같아버리면요 개수 비교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개수 비교라는 건 이렇습니다. 리미트 만약에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3n-1분의 2n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둘 다 1차일 때입니다. 1차일 때는요 개수 비교라는 건 가장 높은 차수만 보고 정답을 3분의 2로 적는 것을 개수비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그럼 세 번째 거 4-3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찬영아 서서 들어. 너무 안쓰럽다 야. 자, n이 무한대로 간대요. 그럼 얘 어디로 간다고? 얘 봐봐. 분자가 분모보다 차수 높아. 맞아? 그럼 그냥 0이라 했잖아. 분모가 높을 때는 0이야. 남는 거 두 개를 곱해주면 그냥 -8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5번 문제 보세요. 5번 문제. 자, 1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2n 플러스 1분의 n-2. 자, 둘이 1차 똑같아. 정윤아 이거 다 뭐라고 적어야 되겠어? 그렇지. 2분의 1로 다 적으면 되는 거야. 개수 비교하면 된다고. 세연이 혹시 이해됐어? 찬영이 혹시 이해됐어? 그 옆에 사탕 하나 이미 물어도 돼. 찬영아. 왼쪽에 뒤로 보면 사탕이 있으니까 하나 물어도 돼. 편하게 먹어. 얘를 줘라. 자, 두 번째로 나온 게 이제 갑자기 뭐가 등장했어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루트가 좀 등장을 했었습니다. 됐죠? 이것도 수초에서 얘기했었습니다. 수초에서 이 꼴 말고 하나 더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바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었습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은 대표적으로 루트로 나타나요. 루트로 나타나니까 이 방법은 무조건 유리화하는 겁니다. 무조건요. 유리화라는 건 요 밑에 1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1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을 위아래에다가 똑같이 곱해줍니다. 똑같이.
똑같이 곱해줍니다. 똑같이 곱해주면은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합차잖아요. 제곱 빼기 제곱이 될 거예요. n 플러스 1 마이너스 n이 되면서 n 날라간다고. 그럼 분모는 차수가 분명히 있어요. n에 대한 차수가 있어요. 루트긴 하지만 뭔가 있다고. n이 있다고. 맞아요? n 들어가면 무한대야. 맞죠? 근데 위에는 1밖에 안 남아요. 또 무슨 형태야? 무한대분의 상수예요. 또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답은 0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수렴한 겁니다. 지금까지 하는 게. 세 번째 거. 자, 이거 몇 차 함수예요? n에 대한 3차 함수겠죠. 맞죠? 그럼 가장 높은 놈만 보면 돼요. 가장 높은 놈만 보면 돼요. 다른 놈은 못 따라잡아요. 근데 n이 무한대 들어가면 얘 마이너스가 있거든요. 정답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면서 유일하게 발산입니다. 지금 그것 중에서. 발산인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예제 2번으로 갑시다. 한쪽을 넘겨서. 풀시간 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조금만 먼저 힘내주세요. 자, 예제 2번 문제 보시면요. 리미트 an 더하기 bn의 현재 4라고 되어 있고요. 리미트 an bn은 3이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하는 걸 리미트 an 제곱 더하기 bn 제곱. 아하, 이거 뭐 구해달라는 문제야? 여러분이 조금 싫어하는 곱셈 공식입니다. 맞죠? 페이지는 16페이지. 위에 필수에 대해. 됐지? 자, 곱셈 공식 다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한 거야. 다 알고 있느냐? 그럼 바꿔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어떻게 돼요? an 더하기 bn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n b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곱셈 공식 모르시는 분 다 알아요 혹시? 아세요? 찬영이 알아요? 그래도 제가 이따 곱셈 공식 하나 복사해서 드릴게요. 알겠죠? 자, 이 친구를 좀 대입하시면 16-6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그래서 정답은 10 하고 그냥 문제 끝나는 거예요. 됐어요? 세제곱에 대한 것도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예제 3번도 봅시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예제 3번 보시면요. 자, 예제 3번 보시면 첫 번째 거. 자, 이제 눈으로 풉시다. 같은 차수예요, 다른 차수예요? 같은 차수예요. 그럼 정답은 뭐라고 해야 돼? 2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두 번째. 같은 차수예요, 다른 차수예요? 다른 차수예요. 누가 높아요? 분자가 높아요. 예제 3번에 2번 하고 있어요. 한쪽 넘어갔어요. 17페이지예요. 됐죠? 따라와야 돼, 찬영아. 위에가 높은 차수야. 그럼 정답 그냥 무한대라고 하는 거야. 발산합니다. 세 번째 거. 같은 차수야, 다른 차수야? 다른 차수야. 밑에가 높아. 맞아? 그럼 정답은 뭐라고 해야 돼? 0이라고 하는 거야. 됐어요? 네 번째 거. 선생님 이게 같은 차수인지 다른 차수인지 모르겠어요. 이거야. 마지막 친구가. 됐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자, 일단 루트가 꼈죠? 자, 우리가 루트에 대한 자세는 항상 뭐 해야 돼? 루트에 대한 자세는 무슨 화? 항상 유리화입니다. 항상 유리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n을 곱해줍니다. 이렇게 곱해줍니다. 곱해주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되고요. n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n 됩니다. 근데 선생님 모르겠는데요. 이래도 모르겠는데요. 자, 그럼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여러분도 아시게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얘가 차수가 높을까요? 얘가 차수가 높을까요? 둘 중에 누가 높아요, 찬영씨? 당연히 얘가 높습니다. 됐죠? 무한대보다 무한대꼴은요, 사실 나보다 낮은 차수 볼 필요 없어요. 됐죠? 나보다 낮은 차수 볼 필요 없어요. 그럼 얘 지우세요. 됐어요? 지우세요. 나보다 낮은 차수들이죠, 둘이. 맞죠? n-1도 지우세요. 나보다 낮은 것들 다 지우라는 거예요. 둘 중에 낮은 차수가 있죠, 분명히. 1이라는 건 차수가 없으니까 지우라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n제곱분의 n 곱하기 루트 n제곱만 남습니다. 그럼 정답 뭐예요? 얘는 1입니다. 1.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나보다 낮은 놈 다 지워. 나보다 낮은 놈 다 지워. 이거야. 되겠어요? 낮은 놈 다 지워. 이런 거야. 한쪽을 넘겨봅시다. 18쪽. 18쪽은요. 여러분이 공식을 까먹어서 못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식부터 조금 적고 시작할게요. 혹시 이거 3개 까먹으신 분들은 어디에 좀 필기해 놓으세요. 알겠죠? 필기해 놓으세요. 얘 알아야 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됐죠? 이게 복습인 겁니다. 자, 이게 수1 수열 파트에서 시그마 부분에서 나왔었고요. 됐죠? 첫 번째 친구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친구는요.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라고 했었습니다. 사실 세 번째 친구는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알아두기는 해야 되니까요. 복습인 겁니다. 이게.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여기까지 혹시 되셨어요? 되셨습니까? 그리고 18번에 이제 볼게요. 18쪽을 볼게요. 자, 보시면요. 1부터 n까지 합이죠. 맞죠? 위에 대가리가 1부터 n까지 합이란 말이야. 1부터 n까지가 2마리예요. 1부터 n까지 넣어서 더해주세요. 1, 2, 3, 4, 5, 6, 7, 8 이런 거예요. 더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부분이 이거라고요. 이거라고요. 다른 말로는. 여기 있는 부분이.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n제곱분의 1은 뭐 그렇다 치고 여기 있던 친구는 얘를 이거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친구가 2n제곱분의 n제곱 플러스 n이 되잖아요. 됐죠? 무한대분의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입니다. 정답은 2분의 1로 보고 끝내는 겁니다. 알아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됐어요? 그게 2번에도 있어요. 2번에도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뒷부분. 맞아요? 뒷부분이 똑같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 뒷부분은 뭐라 적는 거야? 2분의 n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적어주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알겠지? 그 앞에는 뭐예요, 선생님? 앞에는 뭐예요? 이거 한번 계산해볼까요? 계산하면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계산하면은 3분의 2고요. 그 다음에 아마 4분의 3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쭉 나올 겁니다. n-1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곱하기예요. 지금 곱하기예요. 곱하기면은 약분돼요. 이렇게 앞에가 하나 살면요 뒤에도 하나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요. 무조건요. 됐어요? 그럼 남는 거는 n분의 1밖에 없는데 n분의 1밖에 없는데 제곱돼 있어요. 제곱돼 있다고. 그러니까 제곱을 해서 곱해달라는 거예요. 얘랑. 그럼 얘랑 얘 곱한 건 얘예요. 똑같은 식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식을 이렇게도 낼 수 있고 이렇게도 낼 수 있는 거야. 뭐로 낼지는 모르는 거야. 정답은 2분의 1입니다. 됐어요? 혹시?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수1을 자꾸 쓰니까요. 한 문제만 더 보고 잠깐 풀어볼게요. 되겠죠? 5분만 쉬다가 한번 풀어볼게요.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3n 플러스 2분의 an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1이 지금 2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 문제는 너무 쉽습니다. 무한대보다 무한대이고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확인했어요. 근데 밑에가 몇 차야? 밑에는 차수가 변할 수가 없어요. 1차예요. 맞아요? 근데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나왔어요.
그럼 위에도 몇 차 돼야 돼? 1차 돼야 돼. 무조건 1차 돼야 돼. 그럼 A는 무조건 얼마 돼야 돼? 0 돼야 되는 거야. A가 0인 거 확인한 순간 이거 없애버리고 나서 2 나오게 하고 싶어. 그러면 최고 차항끼리 비교를 했을 때 2가 나와야 되니까 B는 6이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확인하고 그냥 끝내면 되는 거예요. 얘가 제일 쉬울 겁니다. 아마 문제 풀기에는. 됐죠? 혹시 질문? 따로 없으세요? 자, 열심히 한 40분 동안 열강을 해봤는데 5분만 쉬었다가 문제 좀 풉시다. 되겠죠? 무한대마이너스 무한대 페이지로는 20쪽이고요. 자, 무한대마이너스 무한대로 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루트 n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루트가 나왔어요. 루트 나오면 우리의 자세는 뭐라고? 항상 유리화. 항상 유리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1 곱하기 루트 n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n 분의 제곱 빼기 제곱 형태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곱 빼기 제곱. 제가 좀 생략을 했습니다. n 두 개 약분하게 되면요. 무한대입니다. 얘는 무한대. 맞아요? 무한대입니다. 근데 위에는 뭐야? 상수야. 무한대분의 상수 정답 뭐라고? 0이라고.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결국 똑같습니다. 이거는 수열의 극한처럼 푸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루트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자, 둘 다 지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위아래 둘 다. 맞죠? 그럼 둘 다 유리화해야 됩니다. 둘 다 해야 됩니다. 됐죠? 자, 유리화 과정을 좀 할게요. 자, 일단 한번 와보세요. 자, 조금 생략할 겁니다. 계산 과정을. 제곱 빼기 제곱됩니다. 어차피. 맞죠? 제곱 빼기 제곱됩니다. 그쵸? 맞아요? 그러면은 n 플러스 1 빼기 n이라고 먼저 적을게요. 됐죠? 그리고 곱한 징후는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을 하겠습니다. 됐죠? 여기 친구도 자세히 보시면요. 제곱 빼기 제곱 될 겁니다. 어차피. 그러면은 n 플러스 2 빼기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될 겁니다. 유리화를 한 번에 한 겁니다. 이게. 한 번에. 아, 모르시는 분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느리시는 분은 괜찮습니다. 하나씩 하셔도 됩니다. 됐죠? 하게 되면요. n이랑 n은 사라지고요. n이랑 n은 사라집니다. 둘 다 1이 나옵니다.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 어떻게 한다 했어요? 나보다 낮은 차수는 볼 필요가 없다. 나보다 낮은 차수는 숫자들을 지우라는 거예요. 숫자들 지우면 뭐가 돼요? 루트 n, 루트 n, 루트 n, 루트 n. 그럼 정답은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1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동시에 유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동시에. 됐죠? 자, 세 번째 문제는 너무 쉽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제일 쉽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10n 제곱 마이너스 n 세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건 너무 쉬워요. 누가 제일 빨라요? 누가 더 빨라요? 당연히 세제곱이 훨씬 빠릅니다. 당연히. 맞아요? 그러면 답을 뭐라고 하는 거야?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는 거예요. 얘 기준으로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아, 모르시는 분은 자, 이거 몇 차 함수인 건 알아요? n에 대한 3차 함수인 건 알 겁니다. 맞죠? 3차 함수 그래프 어떻게 돼? 대충. 둘 중에 하나를 떠올려야 돼. 3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둘 중에는요. 맞죠? 근데 n이 무한대 가면 어떻게 돼요? n이 무한대 가면은 끝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선생님 갑자기 왜 함수를 얘기합니까? 수열 얘기해놓고. 맞죠? 수열 얘기해놓고 왜 갑자기 함수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자, 함수 안에 수열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함수 안에 수열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수열은 뭐냐면요. 첫 번째가 이거고요. 두 번째가 이거고요. 세 번째가 이거고요. 네 번째가 이거고요. 다섯 번째가 이거고요. 여섯 번째가 이런 식인 거야. 점 하나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야. 하나하나가. 그 말은 그래프 안에 이미 한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수열은 한편으로 함수로 봐도 되는 거야. 한편으로는. 근데 100% 함수로 볼 수는 없어. 멀리서 보면은 선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점의 나열인 거야. 사실은. 됐어요? 그래서 포함은 되어 있지만 완벽하게 포함은 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산법이 어때요? 사실상 함수 계산했을 때도 이렇게 계산했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도 이렇게 계산했고 무한대보다 무한대도 이렇게 계산했어. 사실. 됐지? 그래서 같이 쓸 수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7번으로 볼게요. 한쪽을 넘겨서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an 마이너스 루트 n제곱 플러스 1이 3이 나왔대요. 자 일단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됐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항상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푼다? 이것을 유리화한다. 자 유리화하게 되면은 루트 n제곱 플러스 an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1분의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 그럼 제곱 빼기 제곱 이렇게 얘기해야 돼. 제곱 빼기 제곱. 얘 둘은 사라집니다. 됐죠? 근데 형태가 뭐야?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분의 무한대야. 무한대분의 무한대야. 결론은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나보다 높은 차수 아니 나보다 낮은 차수는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지워야 될 친구들이 좀 있죠? 안 볼 친구들이 좀 있다는 가지고 마이너스 1도 안 볼 거고 an도 안 볼 거고 1도 안 볼 거야. 그럼 남아있는 친구만 보면 어떻게 돼? 찬영아 조금만 힘내. 자 루트 n제곱 더하기 루트 n제곱분의 an만 남아요. 근데 얘가 뭐야? 다시 n이야. 얘도 누구야? 그냥 n이야. 결국에는 2n분의 an이 3이 나와야 돼. 그럼 a는 당연히 6이 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스타일의 문제라고. 이런 스타일의 문제라고. 이런 스타일의 문제라고. 됐습니까 혹시? 자 그럼 예제 8번은요 이제 활용 문제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an 플러스 5 2an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3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리미트의 기호는 n이 바뀌는 거예요. 맞죠? n을 무한대로 땡기는 거예요. 근데 n이 달려있는 친구는 얘 둘밖에 없어요. 맞죠? 근데 우리 구하는 게 누구예요? 구하라는 게 누구예요? 문제 보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 가까이 갈 때 an은 누구예요? 이거야. an은 누구예요? 이 질문이야. 맞죠? 리미트는 자기가 가는 쪽에만 달면 돼요. 자기가 가는 쪽에만 달면 돼요. 됐죠? 저는 이 리미트 an은 그냥 알파라 얘기해 볼까요? 그냥 제 마음대로. 그럼 얘가 어떻게 적었었다는 거야? 2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적었었다는 거야. 왜? an한테밖에 리미트가 가지 않아. 숫자는 영향 주지 않아. 위에서도 알파 더하기 5밖에 남지 않아. 그 값이 누구 나왔으면 좋겠어? 3이 나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뭐 하면 돼? 요거 사실 1분의 3이잖아요. 그쵸? x자로 곱해가지고 6알파 플러스 3은 알파 플러스 5가 됩니다. 5알파는 2입니다. 알파는 5분의 2입니다. 하고 문제를 그냥 끝내시면 되는 문제예요. 얘도 쉽습니다. 결론은 뭐야? 아 내가 원하는 친구를 알파로 두자 이거야. 알파로 두자. 됐죠? 그리고 그냥 풀면 되는 조금 쉬운 유형이 될 겁니다. 혹시 되시겠어요? 여기까지? 찬혁씨 많이 졸려? 왜 졸려? 괜찮아? 안 괜찮아 보여.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까요? 많이 빡세요 혹시? 세연씨 많이 빡세요? 어? 아 언제 끝나요? 지금 우리가 원래 우리 10시까지잖아요. 왜요? 오늘은 조금 일찍 마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피드백을 안 해요. 한 9시 반? 예상 됐죠? 한영아 네. 조금만 힘내줘. 알겠지? 이제 미적 잘해야 돼. 아 수열 파트가 점수 벌기 쉬워요. 미적 파트, 미분 파트 들어가기 전까지는 수열이 쉬워요. 그래서 수열 열심히 해야 되고요. 뒤에 급수에서 어려운 게 있어요. 사실 급수에서 그 급수 어려운 문제는 제가 좀 많이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문제씩은 풀어서 좀 익숙하게 만들어서 중간고사를 맞을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요. 됐죠? 그래서 그때 나오면 얘기를 합시다. 대소비교입니다. 대소비교하면 여러분이 떠올려야 되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정리가 하나 있어야 돼요. 바로 수투에서 배웠던 샌드위치라는 친구입니다. 샌드위치라는 친구. 자, 샌드위치가 뭐였나 생각을 해보자. F라는 친구가 있고 G라는 친구가 있고 H라는 친구가 있어요. 어떤 함수가 이 순서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의 값과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H의 값이 같아버린 거야. 어떤 값으로? 그냥 알파라는 값으로 같아버린 거야. 알파라는 값으로. 그럴 때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도 어디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 알파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게 샌드위치 정리였고 그 정리를 사용할 때 우리는 이 친구를 어떻게 썼냐면 리미트 F가 있고요. 리미트 G가 있고요. 리미트 H가 있었을 때 같은 방향으로 전부 다 갈 때 부등호는 바뀌진 않지만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누구를 같이 얹어줬냐면은 등호라는 친구를 얹어줬습니다. 등호를 줘서 같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을 수도 있다. 그럼 이 같을 수도 있다의 대표적인 예시는 누구냐면요.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x분의 1입니다. 첫 번째는 x분의 1. x분의 1이고요. 두 번째는요. x제곱분의 1이 있습니다. x제곱분의 1. 됐죠? x제곱분의 1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친구인데요.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요. 둘 다 0으로 가요. 됐죠? 일반적으로 x분의 1이 좀 더 커요. 일반적으로 1 넘어갔을 때는요. x분의 1이 좀 더 커요. 근데 무한대로 가면 둘 다 0으로 가까이 갑니다. 그 사이에 있는 친구도 무조건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샌드위치 정리였어요. 이거는 함수 이야기. 그 함수 이야기를 어디로도 써보고 싶다는 거야? 수열로서도 써보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만 알고 있으면은 사실 여기는 별거 없어요. 이것만 알면은 한쪽 그냥 넘어간다고. 한쪽이. 그쪽이 바로 24쪽이에요. 오늘 마지막 설명이고요. 오늘 마지막 설명이에요. 잘 들어요? 알겠죠? 24쪽이 마지막 설명이라는 거야. 자, 9n제곱 n제곱 플러스 1 an 그 다음에 3n 플러스 2의 제곱이 있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이 수투에서 만나는 문제랑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 구해달래요? 리미트 an 구해달래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됐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 an이라는 친구는 선생님 전 이거 나누고 싶은데요.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바로 이 친구의 부호예요. 양수면은 부등호 방향 그대로지만 음수면은 부등호 방향 바꿔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n제곱이라는 친구는요. 무조건 양수예요. n제곱이라는 친구 자체가. 그럼 양수에다 1 더해봤자 무슨 수밖에 안 돼? 양수밖에 안 돼.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게 성질이에요. 바뀌지 않는다. 됐어요? 그 상태에서 전부 다 어디로 보내달라는 거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주세요. 무한대로 보내주세요. 첫 번째 이 친구도 구해볼 거고요. 이 친구도 한번 구해볼게요. 이 친구도 한번 구해볼게요. 이거야. 그럼 얘는 어디로 가? 무한대인데 무한대야. 같은 차수가 됐어. 2차분의 2차니까. 정답은 그냥 뭐야? 9라고 얘기하는 거야. 9라고 얘기하는 거야. 맞잖아. 계수 비교하는 거잖아. 그럼 얘도 위에 것도 어떻게 돼? 위가 정리하면 9n제곱 플러스 12n, 아니 18n, 12n이군요. 12n 플러스 4 이렇게 되는데 밑에 n제곱 플러스 1이야. 그래도 어떻게 본다? 얘는 높은 차수만 본다. 얘도 뭐가 돼? 9가 되는 거야. 그럼 그 사이에 껴있는 an도 어디로 가야 돼? 그 사이에 껴있는 an도 당연히 9로 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샌드위치 정리라고요. 수투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설명드렸죠. 어떤 내용 설명드렸어요? 사실 미적분이라는 이 책은 수투가 거의 다 달려있는데 수원이라는 조미료가 뿌려져 있다고요.
그 말이 이 말인 거예요. 대부분 수투 내용이에요. 수투만 잘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10번 예제 보시면요. 오랜만에 생긴 사인 때문에 좀 당황하실 수 있어요. 됐죠? 어차피 뒤에 가면 사인, 코사인 복습하게 돼 있어요. 됐죠? 3단원쯤 넘어가 4단원인가? 거기가 삼각함수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3단원, 4단원이 아마 제 기억상 맞다면. 됐죠? 중단원 4단원이 아마 삼각함수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하면 됩니다. 그거는. 됐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 친구는 잠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사인 n세타라고 뭐 봤어? 뭐 봐버렸어? 보고 싶지 않은 걸 본 것 같아요. 자, 사인이라는 친구는 최대와 최소값이 있어요. 맞죠? 사인이라는 친구와 사실 누구도 코사인이라는 친구도 맞죠? 사인과 코사인은 무조건 최대와 최소가 있어요. 혹시 정유다 기억나? 최대 얼마였어? 찬영 얼마야? 최소는? 그렇지. 무조건 그렇게 있었다고. 둘 다예요. 하지만 탄젠트는 없어요. 범위가. 끝까지 가요. 끝까지와 끝까지를 왔다 갔다 해요. 탄젠트는. 다만 점근선이 존재했죠. 점근선. 그치?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알겠죠? 모든 건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지금 뭘로 나눠달래요? 똑같이 1 플러스 n제곱으로 나눠달라는 거야. 그럼 1 플러스 n제곱 나누면 이렇게 될 거야. 적는 게 더 힘들어요. 일단 이렇게 돼요. 근데 n은 어디로 가달래? n은 어디로 가달래? 무한대로 가달래. 얘 무한가면 무한대분의 상수야. 뭐 돼버려? 0이 돼버려. 무한대분의 상수야. 얘도 뭐 돼버려? 0이 돼버려. 중간에 꼈잖아. 중간에 꼈잖아. 그래서 샌드위치라고 얘기하는 거야.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원래 이 샌드위치 정리의 영어 원본은 아마 스퀴지 시어럼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퀴지. 옆에서 쪼아댄다 이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압축이란 뜻이죠 원래. 그쵸? 스퀴지 시어럼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이야기를 합니다. 샌드위치 정리가. 됐어요? 혹시 너무 어려웠나요? 오늘 내용은 참고로 제일 쉬운 내용입니다. 미안하지만 미적분 중에 제일 쉬운 내용 다룬 겁니다. 제가 오늘 한 게. 자, 이따 조금 쉬었다가 풀 건데, 됐죠? 쉬었다가 좀 풀 건데, 숙제는요 좀 많아요. 27쪽까지예요. 됐죠? 조금 많아요. 제가 낸 것 치고도 좀 적은 편이긴 하지만 좀 많아요. 알겠죠? 조금만 쉬었다가 27쪽까지 조금 풀어보다가 갑시다. 알겠죠? 오늘 숙제 다 하시면 숙제 없어요. 오케이? 쉬었다 합시다.